반갑습니다. 성미숙입니다. 네. 네, 일단, 지금 어쨌든 이제 바이러스가 또 이제 심해지고 있고 다들 사실 이제 뭐 종식이 될 거라서 이렇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 3년 차를 겪으면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건 면역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니까 스스로 많이 이 정보를 찾아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자기 기준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제가 알고 있다기보다는 제가 제일 많이 제가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면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없는 거를 제가 이제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제가 좋았던 강의들 중에서 그런 걸 추려서 제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도움이 되실 겁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좋은 엄마가 알아야 할 건강상식이라고, 이번 달에는 이제 주제가 건강인데 이번 주는 면역이고요. 다음 주는 이제 장 건강에 대해서 미리 할 거라고 말씀을 좀 미리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면역에 대해서, 면역이 왜 어렵냐면은 용어가 쉽지 않아요. 뭐 이제 T세포, 뭐 B세포, 인터페론, 뭐 인터루킨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들어보지 않은 용어이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만 좀 알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면역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몸을 방어하는,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질이나 내부에서 생긴 그런 부적절한 물질을 구분해서 방어하는 능력을 면역이라고 보시면, 그냥 내 몸을 지키는 거구나,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면역 기능이라는 게 네, 면역 기능이라는 게 단지 한 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면역 기능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이 영양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제일 관심을 가진 부분이기 때문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역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선천 면역은 내가 태어날 때 타고난 면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후천 면역은 내가 살아가면서 획득하는 면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하면, 선천 면역은 피부나 점막 같은 우리 크게 외부적으로 우리 몸을 이제 방어할 수 있는 1차 방어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NK 세포라든지 그런 면역 세포가 또 있고, NK 세포는 특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방어한다기보다는 내부에서 변질된 것들을 이제 죽이는 내추럴 킬러 세포잖아요. 자연 살해 세포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그냥 무작정 잡아먹는 대식 세포 같은 것들, 그런 걸 선천 면역이라고 하고, 그리고 후천 면역은 쉽게 얘기하면은 백신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원은 병원균이죠. 그러니까 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적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거를 무찌르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다음에 또 똑같은 적이 들어왔을 때 내 몸에서 빨리 이 항원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백신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미리 해당하는 바이러스의 항원을 내 몸에 안전한 상태로 넣어줘서 그 항원에 대한 항체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똑같은 균이 들어왔을 때,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빨리 제압을 해버리니까 우리 몸이 건강에 안전하다, 이런 이제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1차 면역이 타고난 면역, 이 1차 면역이 조금 더 건강해야지 여기까지 안 넘어간 2차 면역까지 안 넘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1차에서 2차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세포가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1차 면역을 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1차 면역의 가장 중심에는 점막이 있어요. 점막이라는 거는 점막을 구성하는 바로 영양소로 넘어갈 건데, 영양소는 비타민 A가 가장 핵심적인 영양소라고 보시면 돼요. 비타민 A가 왜 비타민 A일까요? 이 A, B, C 이거는 순서대로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왜 비타민 A냐면은 가장 먼저 발견이 됐고 우리 몸에 가장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타민 A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피부나
점막, 구멍이 있는 모든 곳은 다 점막이죠. 끈적끈적한 점액이 나오는 그곳에 그 세포들은 비타민 A가 굉장히 이제 많이 존재하는데 그런 그 점막이 건강해야지 1차 면역이 지켜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다시피 폐, 피부, 그러니까 겉에 있는 그 피부뿐만 아니고 안에 있는 폐, 피부, 장, 점막 등도 비타민 A가 부족했을 땐 각질화가 발생을 하니까 당연히 방어력이 떨어져서 면역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비타민 A라는 거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과잉 섭취 시 독성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독성을 일으키지 않는 안전한 형태로 이제 먹는 게 그중에서 베타카로틴의 형태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한번 조금 그 기억을 해주시면은 아마 나중에 은경 리더님이 말씀해 주실 건데 이 베타카로틴 형태로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 다 쓰고 나머지 항산화라는 그런 역할로 쓰이기 때문에 그냥 비타민 A라는 형태보다는 베타카로틴의 형태로 먹을 수 있다면 사실 가장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비타민 A가 상피세포, 점액분비세포, 다양한 조직들에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비타민 D인데 왜냐면은 비타민 D는 사실 면역 비타민이라고 최근부터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거의 10명 중 8명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그런 그 자료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왜냐면은 이 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이런 역할을 통해서 물리적 장벽을 강화하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선천 면역, 뭐 앞에 대식 세포라든지 NK 세포라든지 이런 이제 외부에서 침입한 것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먹는 이런 대식 세포들의 힘을 강화시킨다든지 또 후천 면역, 백신의 그 항원이 들어왔을 때 항체를 만들어내는 T 세포나 그리고 이제 이 B세포에 대한 힘을 강하게 하는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D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C는 사실 뭐 대부분 안 드시는 분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국민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죠. 비타민 C는 보면 호흡기계 감염을 억제한다는 그런 논문 자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타민 C가 바이러스의 그 고리를 절단해서 이제 이 바이러스가 파괴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우리 몸에서 외부에서 이제 적이 들어오면은 전쟁이죠, 전쟁. 적이 들어오면 백혈구라는 군대가 출동을 해서 이 적을 무찔러야 되는데 근데 이 바이러스는 덩치가 크단 말이에요. 덩치가 크니까 백혈구가 한 번에 잡아먹기 힘드니까 비타민 C가 이 바이러스를 쪼개서 백혈구가 훨씬 더, 이 군대가 훨씬 더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백혈구에 먹이는 비타민 C라고 보시면 돼요. 백혈구가 굉장히 이제 파괴력이 좋지만 중요한 거는 조금 늦어요. 느릿느릿하기 때문에 비타민 C를 충분히 얘가 이제 먹게 되면은 조금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또 항산화 역할로 감염이나 염증 반응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역할도 하고요. 활성산소가 나오면 세포를 공격을 하죠. 그렇게 되면 세포가 공격을 당하면 당연히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스트레스도 면역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그리고 항균이라든지 NK세포 활성을 하고 림프구라는 그 면역 체계를 더 좋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죠. 그래서 바이러스에 관련된 모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붙는 모든 그런 이제 질병 이런 것들은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헤르페스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비타민 C가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 적어도 비타민 C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거.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또 여기도 보면은 면역 기능 억제 생지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감기 바이러스로 감염시켰더니 전 개체가 5일 안에 폐사를 했는데 비타민 C를 투여한 군에 대해서는 전 개체가 생존했다고 할 만큼 바이러스에 대한 그 힘이 굉장히 이제 강력하고 그리고 폐혈증이라는 피가 그 독성에 의해서 이건 오염된 거잖아요. 이런 폐혈증 환자의 경우에도 비타민 C의 혈액 농도가 감소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네, 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체온을 높여야 돼요.
체온이 1도씩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하락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체온이 중요한데, 왜냐하면요, 우리 몸이 큰 도로와 작은 국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혈관이. 그래서 체온이 오른다는 거는 우리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흐름이 좋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외부에서 적이 들어왔을 때 이 백혈구가 출동을 해야 되잖아요. 출동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가는 길이 막혀 있으면은 갈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을 빨리 처리할 수가 없죠. 근데 이 그 길이 뻥뻥 다 뚫려 있으면은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으면은 빨리 가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역 세포가 말초 혈관까지 갈 수 있어서 면역력에 굉장히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그래서 체온을 높이는 그 혈행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좋게 해야 되는데, 혈행에는 뭐 대표적인 게 오메가3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메가3가 단지 뭐 혈관을 탄력 있게 하고 뭐 중성 지질을 뭐 낮추고 혈행을 좋게 한다, 이런 부분이 단순히 거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면역까지 다 연결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또 그리고 또 그 면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장이거든요. 장은 사실 다음 주에 좀 따로 다룰 거라서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 우리 장은 이렇게 보시면요, 장 점막에 촘촘하게 융털이 있고, 그리고 이 장벽에요, 유산균이 따닥따닥 아주 이게 조밀하게 붙어서 이거를 보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유산균이 부족해서 이 사이에 유해균이 중간중간에 끼어들어서 여기 장 점막에 구멍이 나면은 이 사이로 독성들이 이 혈관까지 파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기 우리 몸이 상처가 났는데, 이 상처가 피가 철철 나는 이 몸이 똥통에 빠졌다고 하면 생각을 똥물에, 그러면은 안 좋은 것들이 우리 몸에 그대로 들어오는 게 우리 장에서의 장 점막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점막을 좋게 하는 거는 유산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제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역할에 대해서도 진짜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단백질이 없으면 면역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나왔던 선천면역, 제1차 면역은 피부죠. 이 피부는 피부 점막 등은 다 재료가 단백질이죠. 단백질이 없으면 우리 몸이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세포의 기본 구성 그 재료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뭐 이따 어려운 거 넘어갈게요. NK 세포라든지 대식 세포, T 세포, B 세포도, 이 면역 세포도 재료가 단백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B 세포가 만들어내는 항체, 항원에 대응하는 이 항체를 만들어내는 재료도 단백질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은 외부에서 막아내는 이 1차 방어막이든, 그리고 후천 면역도 다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단백질이 이 면역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몸을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우리 몸은 단백질 덩어리라고 할 정도로 우리 몸을 만드는 재료가 단백질이고, 근육, 효소, 손발톱, 모발, 피부, 면역세포, 각종 호르몬의 재료가 되죠. 내가 잠을 잘 못 자고 뭔가 호르몬적으로 그 문제가 있다는 것도 단백질 부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을 옮기는 것도 단백질이 역할을 하고요. 단백질이 또 그럼 먹으면 좋은데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되냐면, 이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이 9가지가 충분히 들어있는 그런 단백질을 먹어야 되고, 단백질은 총 20종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종의 필수 아미노산과 불필수 아미노산 11종이 이루어져 있는데, 요새 단백질 많이 드시잖아요. 시장도 엄청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단백질 나오고 있는데, 어떤 단백질을 고르는 게 중요하냐면 이것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축구를 할 때, 축구 11명이 하나요? 할 때 각각의 역할이 있죠. 공격수, 수비수, 뭐 미드필더, 그리고 뭐 골키퍼까지. 근데 11명 중에서 저기 11명 대충 꾸려서 똑같은 뭐 공격수만 10명, 아니면 수비수만 10명, 골키퍼 없어, 그렇게 그냥 대충 종류별로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똑같은 애들만 해서 10명, 11명을 구성했다고 치면은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처럼 필수 아미노산이 그냥 단백질 많이 먹으면 좋아, 이게 아니고 9종이란 히스티딘, 이소류신, 류신, 라이신, 메티오닌, 페닐알라닌, 트레오닌, 발린, 트립토판이라는 이 9종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고요.
그게 안 되면 흡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런데 불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 필요 없어서 불필수 아미노산이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이 있으면은 이 얘네들이 불필수 아미노산을 합성할 수 있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불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불필수 아미노산과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우리가 먹어주면은 간이 그만큼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독성으로부터 간이 엄청난 노동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줄여준다면은 해독 기능이라든지 다른 호르몬을 대사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에서 간 기능이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20종의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아미노산 스코어를 확인해서 100점짜리를 먹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원료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20가지 아미노산을 매일매일 섭취하는 게 효소를 정확하게 호르몬과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만들어질 수 있고 대식 굉장히 지금 마음이 바쁘네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또 중요한 것 중에 앞에 제가 이때 비타민과 오메가3와 프로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우리 몸에 소량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데, 그나마 지금은 아연이 굉장히 면역에서 중요하다는 그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시는 이제 그런 시대는 됐죠. 그래서 아연은 면역 체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량 원소고 T 림프구라는 사실 이게 그쵸, 굉장히 할 게 많은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연이 면역의 가장 키포인트.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우리나라 아연 결핍증이 임산부 아연 결핍증 굉장히 이제 심하죠. 76%가 모자란다. 그리고 또 구리가 의외로 구리가 이 항산화 그리고 면역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활성산소의 손상으로부터 면역 세포의 산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거를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구리가 왜냐면은 부족하면요 비타민 C라든지 철분 이런 것들이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셀레늄은 지금도 각광받는 미네랄 중에 하나거든요. 비타민 E의 항산화 능력보다 그 1200배인가? 그만큼의 강력한 산화 방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토양에는 셀레늄이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일일 권장 섭취량보다 우리는 늘 낮은 수준의 셀레늄을 먹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섭취를 해줘야 되고, 셀레늄이 하는 기능은 엄청 많아요. 항산화, 항암, 심장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를 찾아보시면 좋을 건데, 어쨌든 또 그리고 앞에서는 기본적인 영양소라면 지금 허브 기능을 하는 홀리 바질이라는 새로운 또 이제 이 식물이 있어요. 새로운 식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최근에 알게 된 식물인데 얘는 우리가 아는 바질하고는 다릅니다. 아예 다른 종류의 바질이라는 이름이 있을 뿐 아예 다른 종류의 식물이고, 얘는 면역 세포를 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식물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그런 식물인데 항산화, 감염, 염증에 탁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유르베다라고 인도의 우리나라로 치면 한의학이겠죠. 아유르베다에서 최고로 치는 그 허브 종류가 이제 이 홀리 바질인데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등 되게 기능이 많아요. 소화 기능 개선, 호르몬 건강, 폐경 증상 완화 등 독감, 당뇨병 우리나라의 인삼이라고 보면 돼. 한의학의 인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삼이 굉장히 진짜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정도로 최고잖아요. 그만큼 아유르베다에서는 홀리바지를 최고로 치고 앞으로 항불안증에 대한 그런 약효 효능까지 아마 검증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내가 뭔가 염려증이 많으신 분들, 늘 불안감이, 걱정이 많으신 분들한테 즉각적으로 효능을 줄 수 있는 게 홀리바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서 그런갑다 하겠지만 한번 홀리바질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진짜 우리한테 정말 지금 도움이 되는 그런 허브의 여왕이라는 식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제가 또 중요한 건 이거를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이고 마음이 되게 급하네요. 우리 몸을 면역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체 방어 시스템이 똑똑할 수 있고 과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조금 약할 수도 있고요. 좀 바보같이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조금 나눠서 얘기를 하면은 알레르기와 자가 면역인데, 알레르기는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군사 경계선의 DMZ에서
막 이제 군인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조금 겁이 많은 군인들인 거야. 근데 지나가는 노루가 있는 것만 보고 너무 적인 줄 알고 막 총 쏘고 대포 쏘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것처럼 내가 겁쟁이여가지고 조그만 게 들어와도 과하게 반응을 해버리는 그런 게 알레르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체가 아닌 물질에 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꽃가루나 먼지 이런 거는 우리 몸을 공격하진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병원체라고 과하게 반응을 해서 이제 히스타민이 막 이제 분비가 되면은 우리 몸 여러 가지 그 가려움이라든지 두드레기라든지 이런 게 반응이 나타나는 거야. 또 자가 면역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전에는 면역이 과하게 세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자가 면역은 한마디로 면역 세포가 뇌가 없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군인이 적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뇌가 이제 조금 그 상태가 안 좋아서 엉뚱한 그러니까 아군을 공격을 하는 거야. 근데 아군이라도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놈만 패는 거지. 그러니까 빨간 모자를 쓴 아군을 자기는 적이라고 인식을 해서 특정 세포만 공격을 하는 걸 자가 면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그래서 여기 연골 세포만 골라서 공격하는 게 루마티스 관절염이고 췌장의 베타 세포만 골라서 공격하는 게 제1형 당뇨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조금 다른 거예요. 알레르기와 자가 면역은. 그래서 한 가지에 내가 만약에 루마티스 관절염이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게 여러 가지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와 자가 면역 질환을 조금 구분을 하자면은 알레르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면역 반응에 과하게 반응을 하는 영양소의 결핍이라고 두 개 다 영양소의 결핍이지만 알레르기는 영양소 결핍이라면 자가 면역 질환은 나쁜 것들이 들어와서 이 면역 세포를 바보처럼 만들어 버리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내 세포를 공격을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마지막 장인데 건강한 면역이 밸런스가 있다면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 밸런스가 무너진다면은 일단 내 면역 세포가 겁쟁이가 되면은 과하게 반응을 하죠. 조금만 돼도 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알레르기, 아토피, 천식, 꽃가루 알러지가 나오는 거고 IQ가 저하된 거, 자가 면역 질환, 그러니까 이 면역 세포가 바보가 된 거는 나를 공격을 해버리니까 당뇨, 루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과소 반응은 내 면역 세포가 약한 거예요, 그냥. 뭐 들어오면은 야 싸워야 되는데 그냥 힘이 없으니까 그냥 뭐 무기력한 거죠. 그런 것들이 암이나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것들에 대한 질병이 연관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저 여기까지 금방 빨리 마무리하고 이제 은경 리더님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혹시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옆으로 좀 해주실래요? 됐나요? 네네. 화면 한번 터치해 주실래요? 잘려서 나옵니다. 됐나요? 네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민송이과님이 강의해 주신 면역 체계의 순서대로 조금 훑으면서 갈게요. 그다음에 1차 면역, 이제 처음에 선천 면역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1차적으로 세균이 들어왔을 때 피부 세포에서 먼저 면역을 방어를 하죠. 그래서 피부에 보면 점막이 먼저 있어요. 우리 눈, 뭐 입 안에 이런 끈적끈적한 코 안에 점막들, 그다음에 피부에도 이런 점막 세포에서 세균이 1차적으로 방어를 해줘요. 여기서 아까 베타카로틴이라고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비타민 A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과잉 섭취를 했을 때는 독성이 조금 염려가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베타카로틴의 형태로 카로틴 플러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섭취를 하더라도 몸에서 필요한 만큼 비타민 A로 전환되어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베타카로틴 자체가 항산화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면역 자체에 1차적인 면역 방어에 조금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섭취할 수 있는 그 카로틴 플러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 검은색 그 캡슐 안에 기름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32,000원으로 이렇게 한 달치 분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제품 만나보실 수 있고 비타민 D, 그다음에 면역 비타민으로 비타민 D는 워낙 지금 많이 시중에 그 한국 사람들한테 특히 많이 부족한 비타민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병원 가면은 뭐 배곡 주사, 비타민 D 주사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워낙 많이 바르고 다니는 데다가 이제 그 햇빛 받으면 거의 무슨 이제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노동 특성상 햇빛을 받으면서 뭐 다닐 일이 거의 없죠, 사실. 그래서 그 햇빛을 받으면은 비타민 D를 몸에서 알아서 그 합성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많이 섭취를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WHO에서도 그래서 섭취를 꼭 보충을 해서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섭취를 우리는 해야지 되는데 어떤 비타민 D를 먹을 것이냐. 약국에서 파는 이제 일반 합성 비타민 D를 계속 섭취하는 것보다는 이제 뉴트리라이트 비타민 D는 버섯에서 추출한 이제 자연에서 합성한 비타민 D로 그 이제 버섯 추출물의 원료로 그 천연 비타민 D라서 몸에 무리도 가지 않고 천연으로 합성할 수 그 뭐 섭취할 수 있어서 흡수율도 그 굉장히 높다고. 그리고 칼슘이랑 그 마그네슘을 그 흡수시키는 데 비타민 D가 꼭 필요하죠. 우리 앞에서 그 민수 리더님이 많이 설명하셨는데 그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흡수하는 데 비타민 D가 그 태우고 들어가는 버스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한번 하셨던 적이 있어요. 비타민 D가 금액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딱딱한 정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2,000원 가격으로 통이 굉장히 작고 아담해요. 그다음에 그 뉴트라이트 대표적인 제품 아세로라시죠. 비타민 C는 뭐 항산화와 면역의 역할에 비타민 C가 빠질 수 없죠. 거의 주인공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아세로라씨 너는 어디서 왔니? 우리 지금 비타민 C 제품의 이름이 뉴트라이트에서는 아세로라씨예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씨앗 묘목부터 섬세하고 철저하게 그러니까 시중에 뭐 고려단이라든지 너무 비타시 천이라든지 사실 너무 광고도 많고 저렴하고 뭐 인지도 높은 제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내가 사실 어떤 비타민 C를 어떤 기준으로 골라서 먹을 것인지는 사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소비자들 만나보면. 근데 왜 뉴트리라이트를 꼭 먹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어 저는 이런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65종의 아스루와 체리 묘목 중에서 이제 열매 수확률이 가장 높은 5가지 품종을 선별해서 그중에서도 묘목 1년 반, 그다음에 방건조 극한지대에서 2년을 견뎌낸 나무만이 원재료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씨앗, 묘목부터 섬세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세로라 체리 재배의 가장 이상적인 환경인 브라질 우바자라 농장에서 네, 이 정도로 큰 규모의 체리 농장에서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적의 수확 시기. 우리 보통 체리가 빨갛잖아요, 익으면. 근데 이게 체리가 익기 전에 이렇게 푸릇푸릇할 때가 비타민 C 함량이 가장 높다고 해요. 그래서 당분이 낮고 요 비타민 C 함량이 가장 높은 시점에 열매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세로 체리를 그 녹여서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떫은 맛이 약간 나죠. 고 영양소를 지키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정성껏 길러낸 아세로라 체리를 이제 마구잡이로 가공을 하면은 비타민 C가 다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영양소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드라이 아이스 방식으로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순간적으로 튀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온에서 순간적으로 건조해서 영양소가 손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뉴트리라이트의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아세로라 체리가 영양소를 그대로 잘 보존하고 가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 잘 만들어진 제품을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생산 이력 추적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체리가 이제 어느 생산 라인에서 이제 수확을 하고 어떻게 생산 라인에서 생산이 되고 이제 어떻게 과정에서 이제 이게 되어 왔는지 생산 이력 추적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통마다 그 일련 번호가 다 있어서 이제 이게 어느 라인에서 다 왔는지까지 다 이제 추적이 가능하도록 다 일일이 모든 제품을 다 관리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모든 제품을 뉴트리라이트가 이런 기준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3개월분에 69,000원이라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아스파라 체리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 오른다고 해도 너무 저렴하게 우리가 이 체리 비타민 C를 섭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든 뭐 우리가 소비를 하든 모든 것을 떠나서 이 정도 기준이면 우리가 당연히 아스파라 체리를 선택해야 되지 않나, 뉴트리라이트를 선택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세로라 씨는 3개월분, 이제 한 달분 이렇게 따로 나오고요. 3개월분이 이제 한 달분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조금 더 이득이니까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제 3개월분을 선택을 하시기를 저는 권장을 합니다. 이게 딱딱한 정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니티 디펜스라고 이제 미순리더님이 조금 아까 설명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면역에 초점을 맞춰서 완전 새로 나온 신제품이에요. 주 원료가 이제 아연, 구리, 셀레늄으로 되어 있고요. 아연 같은 경우는 아까 미순리더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지금 성장하는 아이들도 아연이 많이 부족하다고 25% 부족하다고 하고 임산부 같은 경우는 75%나 아연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연이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연이 부족하면 성장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도 이제 항산화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셀레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토양에는 셀레늄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셀레늄을 조금 추가적으로 섭취를 해줘야 되고 우리 그 뉴트리라이트 더블 X 종합 비타민에도 셀레늄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면역에 초점을 맞춰서 나온 제품이고 밑에 보시면 이 부원료로 홀리바질, 오렌지 추출물, 분말 이렇게 해서 들어있는데 아까 홀리바질도 이제 미수이사님이 잠깐 설명하셨는데 그 오렌지 바이오 플라보노이드는 그 오렌지과 그 자몽이나 이런 그 오렌지 계열의 과일의 껍질에 들어있는 항산화 항염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홀리바질은 이제 허브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그 허브과의 식물인데 이것도 이제 면역, 항산화, 긴장 완화, 면역 세포 자체를 강하게 하는 허브 식물이에요. 네, 그리고 이뮤니티 디펜스는 일상에서 그 간편하게 면역, 항산화 기능을 하는 그 원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과도하게 학업이나 업무로 체력을 가지고 싶은 분들이나, 그 다음에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로 건강이 조금 우려되시는 분들 맞춰서 섭취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뮤니티 디펜스가 42,000원입니다. 금액이. 근데 하루에 2알만 한 번 섭취하시면 되고 요게 2달분이에요. 2달분. 2달분이 42,000원이에요. 금액이 굉장히 싸죠. 그래서 또 면역에 초점을 맞추시고 싶은 분들은 종합 비타민이랑 같이 플러스해서 섭취하시면 굉장히 면역을 빨리 올리고 싶은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드디어 우리의 뉴트리라이트의 주인공이 더블 X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A도 좋고 이제 뭐 비타민 D도 좋고 비타민 C도 좋고 다 좋아, 다 좋은데 결국에는
이 아까 민수 기자님이 앞에 설명하셨지만 이 모든 종류의 비타민, 무기질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이제 우리 뭐 아미노산이 들어왔을 때 비타민 B군이 뭐 B 뭐 6, 뭐 B6, B6, 9, 뭐 B12가 부족하면 뭐 동맥경화가 오고 막 그런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양소가 내 몸이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고 어떨 때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또 어떤 미네랄이 부족한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합 비타민을 꾸준하게 잘 섭취하시면서 내 몸 안에 비타민과 미네랄의 균형을 잘 맞춰주시는 게 가장 최고로 중요하고 소비자분들한테도 그렇고 나와 나의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결국에는 가장 가성비 있고 안전한 제품은 결국에는 더블엑스인 것 같아요. 우리 더블엑스에는 14가지 비타민, 10가지 미네랄, 그 다음에 19가지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 영양소 19가지가 항산화 역할에 아까 우리가 이제 말했던 뭐 그런 허브 역할이라든지 뭐 항산화 면역을 올려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이 식물 영양소들이 다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손상된 DNA를 복구시켜 준다는 그 연구 결과도 실험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 더블엑스는 네, 통이 같이 이제 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85,000원, 그다음에 리필 따로 나와 있는 건 82,000원, 그다음에 이제 10데이즈라고 해서 포장이 낱개로 되어 있어 열흘치가 나와 있는 건 30,000원으로 따로 나와 있고요. 뭐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베스트 제품들을 매달 정기 구매를 하셔서 더 할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정기 구매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가까운 그 스포서님한테 또 한번 더 안내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가갑니다. 오메가3. 아까 민수이사님이 혈액순환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이제 손끝, 발끝까지 우리가 도로가 잘 닦여 있어야 우리 이제 혈액 친구들이 손끝, 발끝까지 잘 달려가야지 체온도 올라가고 영양소도 가고 산소도 가고 하는데 이 혈액순환을 잘 달려가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오메가3가 해요. 근데 오메가3도 우리 이제 뭐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나 이제 사람들 되게 코스트코 좋아하시잖아요. 코스트코 가면은 너무 많죠. 진짜 뭐 거의 두 줄을 뭐 일렬 종대로 세워야 될 정도로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내가 또 고를 것이냐. 근데 오메가3는 기름이잖아요. 생선 기름이잖아요. 근데 이 기름을 우리가 먹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산패가 되거나 뭐 썩은 기름을 먹는 거는 안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한 오히려 독성을 섭취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으로 소비자분들이 고르셔야 돼요. 네, 뉴트리라이트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오메가3를 만들까요? 여기 보시면 회색으로 된 기둥은 이제 식약처 관리 기준입니다. 기준이에요, 기준. 얼마가 들었냐가 아니라 기준이에요. 그리고 하늘색 기둥은 뉴트리라이트 기준이에요. 그래서 식약처 기준보다 그냥 보기에도 훨씬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중금속, 납, 카드뮴, 총수음 자체도 훨씬 더 까다롭고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추가 관리하는 기준 자체도 뭐 비소, PCB라든지 다이옥신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더 넣어서 기준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모넬라균 자체 기준 관리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중금속 때문에 되게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 활용하셔서 이제 뭐 내가 꼭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관리 기준으로 하는 오메가3라면 선택을 해서 뉴트리라이트 워낙 뭐 오메가3도 유명하기 때문에 드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만들까요? 그러면 이제 오메가3는 어획 즉시 얼음과 함께 신선 보관하고요. 그다음에 주요 생산 공정 자체를 진공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생선기름은 산패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빛이 얼마나 차단되느냐 아니면 공기가 얼마나 차단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제 과정에서 오메가3 스트레스를 최소화시켜서 그 단계별의 신선도, 뭐 신뢰도를 체크해서 그다음에 산화 방지를 위해서 뭐 체크하고 중간중간에 계속 그 체크하는 공정이 계속 까다롭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비타민 E를 이제 함유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비타민 E가 산화 방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마지막에 캡슐에 비타민 E를 이제 같이 넣어서 또 마지막까지 기름이 담폐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 역할을 하게 돼요.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으로 오메가3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 홈쇼핑 많이 보면 좀 RTG 오메가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RTG 오메가는 그냥 쉽게 말하면 인체에 잘 흡수되도록 만든 형태의 오메가3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쉽게. 우리 사람 몸이 뭔가 외부에서 뭔가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일단 1차적으로 먼저 방어하는 기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흡수를 시켜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몸에 있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메가3를 내 것처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뉴트리라이트의 전 제품 오메가3도 RTG형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본사에서 보내준 문자를 캡처해서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고요. 오메가3는 세모노메가, 오메가3 밸런스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있어요. 세모노메가는 이제 EPA랑 DHA가 있는데 EPA는 혈행 개선에 중점을 맞춘 제품이고 세모노메가 같은 경우는 EPA가 더 많이 들어있어서 혈행 개선에 중점을 맞춰준 제품이고 성인분들이나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세모노메가를 더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그리고 그 오메가3 밸런스는 조금 어린 아이들도 삼킬 수 있으면 다 먹을 수 있게 조금 EPA랑 DHA를 조금 성분을 맞춰서 밸런스를 맞춰서 알을 좀 작게 만들어서 3개월분이 들어가 있어서 금액이 11만 9천 원으로 조금 더 금액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세모노메가는 알이 좀 큽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트림이 나온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캡슐이 있고 아무래도 기름이 성분이기 때문에 이제 소화가 조금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차가운 물이랑 마시면 이게 기름이기 때문에 속이 더 부대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금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랑 마시면 훨씬 더 소화가 잘 되고 절대 트림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소비자분들한테 권하실 때 조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팁을 드리고 단백질을 조금 연하게 타서 같이 드시면 훨씬 더 좋고요. 식사를 하시는 도중이나 식사를 하시고 나서 곧바로 드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소화에 도움도 되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 위원님 죄송한데 단백질 다음 주에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